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법, 힘든 인생에 대처하는 법. 네, 이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참 할 말이 많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라방에서만 공개하는 뭔가 그런 특별한 정보 같지만 가족사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퇴사 당연하고 관계의 문제 저 자신에 대한 문제 난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우울증 이 온갖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정말 한번 꽝 이렇게 산산조각 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산산조각 냈었던 일은 당연히 이제 저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고, 물론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분 뭔가 제 고통을 막 과장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정말로 많이 이제 겪고 계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생이 한번 산산조각이 났었을 때 저한테 딱 들었던 생각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1년, 2년이 지나서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보고 또 다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굿윌 헌팅을 봤을 때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그 영화 맨 끝에 It's not your fault 하면서 이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거의 한 10번 가까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뻔한 진리고 이게 되게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기점입니다. 대부분 제가 아까 스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이래서 그런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그런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러한 생각을 제가 14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14살, 19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살, 19살, 그 다음에 22살, 그 다음에 25살, 그 다음에 27살, 30살. 거의 5번, 6번을 겪으면서도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 일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를 하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답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 답이 되지도 않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한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한탄한들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것이 이 모든 주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그냥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바라보죠. 자,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인생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회사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막 가족사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나의 잘못이라고 지명하지 않고 명명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아예 이렇게 수영복 입고 호수를 이렇게 다이빙하는 것처럼 그 일에 우리가 그냥 푹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것이 보통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정말로 엄청나게 큰 고래가 정말 사람 한 명을 그냥 쑥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막을 찰나도 없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우리를 그대로 막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삼켜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신 차려보니까 고래 뱃속에 있는 수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쫓아옵니다. 마치 토네이도랑 태풍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그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우리가 인지한 가장 첫 번째 단에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매몰되지 않겠다라고 관조적 입장을 조금 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상적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 못했었고, 하지만 돌아보면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일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의 초창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 없어요. 누구 잘못인가?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관조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거리를 둔다라는, 정말 1cm라도 우리가 거리를 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어나갈 그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연애를 아주 가벼운 수준의 예시를 들면 연애부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혼한 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 두 분의 문제예요. 그렇게 돼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구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라고 그냥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고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저는 엄마랑 살았는데 저는 아빠랑 되게 친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엄마랑 계속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했죠. 우픈 얘기지만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이혼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인지하지 못하니까 제가 어떤 심정적으로 엉망이 되어 가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나 보니까 좀 인지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싫은 일이거나 소위 말해서 누가 이제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장벽을 세워두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쑥쑥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방벽이 없이 걸러서 수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냥 무작정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받아 쳐버리고 이렇게 확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테니스 공이 날아오면 테니스 라켓으로 훅 쳐내면 됩니다. 그럼 가벼운 거예요. 누가 던지는 욕설, 누가 던진 기분 나쁜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건 정말 바위 같은 게 날라오는 거예요. 바위가 날라오는데 어떻게 테니스 라켓으로 받아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 수용이 필요해요. 근본적 수용이라는 것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런 명상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실제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내 안에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될 거고,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슬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려서 아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물론 뭔가를 하고 뭐 치료에 전념해야 하고 뭐 이런 것도 맞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랬을 텐데. 그 일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하지만 돌아가서 저는 그 일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겪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조금은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도 피할 수 없었고, 물론 뭐 누군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너를 과거로 보내줄게,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라고 하면 제가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뭐 어찌 됐건 간에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기부여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컨텐츠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봐요, 솔직히. 이제 그 계정들에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런 관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라는 것이 진짜 뭐 조금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은 정말로 나의 어떤 자기개발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관점, 한두 번의 언어, 뭐 1시간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상담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보다 진짜로 심한 인생의 어려움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관점을 바꿔라, 그게 너한테 성장에 도움이 된다, 뭐 피드백을 해라, 뭐 이런 코멘트들은 사실은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상담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들었던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진짜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잘 표현한 예시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힘든 순간을 겪어갈 때는 마치 이게 왜 일어났지? 막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근본적으로 수용하고 뭔가 관조하고 관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되게 지나보면은 그랬어야 되는데라고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힘든 일 같은 경우는 63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 과정 같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그 느껴지는 그 풍압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없는 상태로 정말로 강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끔 상담하게 되면 오셔서 힘든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대처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고 해서 자기가 모두 해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말이 오히려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인생이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은 정말로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 소나기처럼 그냥 그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마치 우산을 가지고 뚫고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비가 너무 쏟아지고 태풍이 올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대할 때 그것들을 받아치려고 하거나, 혹은 내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너무 자기개발적으로 성장에 막 쓰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행동들이 사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낮에 제가 전화통화를 하나 했어요. 이제 9월 15일 날 클럽 806이라는 데서 강연을 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많이 적으라 그래가지고 나는 못 적겠다, 못하겠다 이랬는데, 뭐 전화로 인터뷰가 된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지금 이런 걸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순간적으로 약간 확 짜증이 났어요.
저는 제가 힘든 내용들을 막 쉽게 오픈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제 힘든 내용들을 브랜딩에다가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그분을 향한 짜증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싫더라고요. 내가 내 어려움을 팔아가지고 휴머니즘적 다큐멘터리로 브랜딩을 만들어가지고 고객을 뭔가 꼬셔야 된다고?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솔직히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해요. 정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뭔가 다 치유가 되고 괜찮아진 이후에나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동시에 정말 세상에 대한 한탄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야기가 약간 아까 그 얘기로 잠깐 샜는데,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또 제가 상담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뭐 종교의 의지를 하거나, 두 번째는 지인을 찾아가거나, 세 번째는 이제 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안 먹혔어요. 종교도 있었고요, 지인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어요. 근데 종교도 안 먹혔고, 지인도 안 먹혔고, 가족도 안 먹혔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약간 우울증처럼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고 느끼는 순간에 저희 가족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 지인도, 친구 정말 한두 명, 네, 정말 친구 한두 명, 가족도 아니고 친구 한두 명, 종교도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자꾸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깨닫게 된 사실은,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점이 누구한테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구나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나? 물론 문제는 내 탓이 아닐 수도 있고 내 탓일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다 내 탓이고 돌아보면 다 남 탓이고, 뭐 그거야 정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고, 그게 절대로 종교에 있지 않았고, 가족에 있지 않았고, 지인에게도 있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체는 그냥 저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참 아쉬워요. 이제 건강이 안 좋고 나서 다시 회사 같은 걸 다니다가 결국 퇴사를 당해서, 약간 누명 같은 그런 걸 써서 퇴사를 당해가지고 되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식적으로도 되게 많이 부족했고, 경험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적인 뭐 그런 개념 자체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좀 안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혹은 제가 그 당시에 저한테 돌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겪는 어려운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날 거다. 끝난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게 희망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끝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다,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그 힘은 너한테 있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0배 넘게 생각하라고, 10배 부자가 된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라고. 왜 그랜트 카돈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동기부여 계정을 운영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또 연구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거는 현재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가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내가 아는 게 없고 현재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현재 내가 어떠한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에 뭔가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여러분이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지금 병실에서 누워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병실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래를 대할 때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를 봤을 때는 내년도 안 바뀔 것 같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기점으로부터 여러분이 바뀌기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달라지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어떤 뭔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로 결정해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삶을 꿈꾸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당장부터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려움에 집중하면 뇌에다가 어려움을 입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어려움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만 보여요. 몸이 아픈 걸 생각하니까 계속 아프다고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보이고 내가 뭔가 적응을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느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부적응자 막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빠져 있었던 가장 큰 딜레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내 아내와 그 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내 가족도 엉망이 될 거라는 착각. 내가 건강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착각. 내가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다른 회사에도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착각. 내가 지금 돈을 잘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착각.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부터 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막 물 70%, 뭐 뼈, 근육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의 생각 100%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어떤 크기와 틀만큼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진심으로. 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극복해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극복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나온 거지. 근데 그분들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이야기해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해줘요. 그 당시에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내 생각이 나를 막고 있었던 것 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할 수 있게 돼요.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힘은 나한테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나를 달라지게 만들고 나를 더 낫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 100분 정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100명이 이거를 겪으면 그 중에서 100명이 이걸 이겨내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굉장히 소수만 이겨냅니다. 힘들어요. 이게 말이 쉽지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인생이 힘든 거는 얼음땡 같다고 생각해요. 술래잡기 같은 거예요. 아직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여기 계시다면 아직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안 덮친 거예요. 인생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아무도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아마 막 소용돌이 막 소위 말해 믹서기에 들어간 것처럼, 뇌가 믹서기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시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내면 내 인생은 바뀐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아무도 가지 않아요. 구하러 간다 해도 그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직접 살기 시작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8만 5천 명이 저희를 팔로우하고 있지만 제가 장남컨대 95% 이상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진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기 시작해요. 정말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운전대에 내가 앉아서 운전을 해야 되고, 죽을 써도 내가 죽을 쓰는 거고, 개판을 쳐도 내가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게 억지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갈 필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책 추천하는 그런 포스팅을 하나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나답지 못한 인생을 살면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진실이에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작가 이런 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송 같은 데 나가셨는데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에 대한 썰을 푸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릴 때 그렇게 막 고생을 시키고 엉망을 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던 애가 지금은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처럼 취업을 해서 했는데 다 퇴사당했어요. 1년도 버티기가 힘들었고, 회사를 다니는데 죽고 싶었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왜 남들 다 잘 다니는 회사 못 다니니? 남들 다 하는 거 왜 못하니? 지금 여기도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을걸요? 100%예요. 왜 나는 사회에 힘들지? 나는 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 나는 왜 이런 게 잘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내가 이거를 헤쳐나가고 말지라는 어떤 깡따구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지나고 나서나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지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면 고통의 내성이 생겨요. 고통의 내성이 생긴다는 게 나쁜 단어가 아니라, 고통을 겪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왔을 때 그것들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그 고통이 왔을 때 더 빨리 빠져나오고 더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큰 틀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이 다 50대 미만이실 거고, 인생을 100살이라고 하면 반으로 접어도 반도 안 사신 분들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까요? 저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오늘 되게 안 좋은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고, 아마 몸도 아플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왔을 때, 네, 여기 60대도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려운 순간 한 번에 1년에서 3년씩 혹은 그 이상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수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저는 막 엄청난 부자들이랑 알고 지낸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운이 좋게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는 아니죠. 조금 만났어요. 그런 분들은 부자죠. 부자인데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을 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인생에서는 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돈만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몸이 안 아파요? 아니에요. 아파요. 부자가 돼도 유전 때문에 걸리는 병은 아파요. 부자가 돼도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긋지긋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루가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이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멀리 있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멀리 두고 계속 행복을 못 느끼면서 사는 거지, 행복은 여러분들이 찾아 먹기 나름인 겁니다. 돈이 뭔가를 결정한다는 사고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왜냐하면 돈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게 뭔지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힘든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는 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지만, 힘든 상황에 정말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정답 따위는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제가 겪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종류가 되게 다양했어요.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종류, 웬만한 건 다 겪어봤어요. 그게 설명 강도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종류별로는 다 겪어봤어요.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유일한 답은 여러분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진심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전기라 그러죠? 그런 바이오그래피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서전. 여러분들 자서전을 한두 권 정도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서전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뭔가 성공을 하기까지의 일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쭉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몇 번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서전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부자들이 추천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같은 것들 한두 가지는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정말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자서전은 독서라고 본다기보다 그냥 자서전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명상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명상을 배워야 된다, 클래스를 가라, 돈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여러분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나 혼자 오롯이 뭔가 내가 나랑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내가 나랑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니까 상황에 대처가 안 돼요.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언제 행복한지도 모르고 언제 슬퍼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남편 누구든 좋아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랑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과의 어떤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안에 담긴 그 힘듦, 그다음에 어려움, 부정적인 감정, 미워하는 마음, 욕하고 싶은 거, 화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글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 하얀 종이 위로 다 옮겨 적어주세요. 이것들을 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말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 녹음하거나 혹은 대상 인형 같은 걸 두고 이야기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굉장히 미우시다면 여러분들이 형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가 정말 이 이상 욕을 할 수 없다라는 수준까지 그 하얀 백지에다가 컴퓨터 켜시고 그 안에다가 다 쓰세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왜 잘못되었고 아닌지 그것도 다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를 정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 꺼내시고 나면은 할 말이 다 끝나게 돼서 어느 순간에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데 그 마침표가 찍어지고 나면 여러분한테 순간적으로 그 정화된 그 모먼트가 찾아옵니다. 그 모먼트가 찾아오게 되면은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제 그게 그 안 좋은 감정들,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들 안에 덮여져 있던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예요. 그게 얼마나 밝고, 그게 얼마나 힘이 있고, 그게 얼마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이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힘든 순간이 되면은 그런 것도 물론 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중에 하나가 Never be the same 이라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그런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완전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리더가 되고 싶거나 혹은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타인한테서 존경을 얻어내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낸 업적과 성취 때문에 존경을 얻어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짧습니다. 정말로 타인의 존경을 얻어내고 싶다면 극복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존경과 어떤 경외심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로서 와 대단하다. 그 존재 자체로서 울림이 있어요. 정말 종족 자체로서 아 진짜 대단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정말 진정한 존경심이에요. 위인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적당한 수준에서 뭔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쁜 것으로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풍경이 다 지나가고 이 길 50m 앞에 헬게이트가 열려도 내가 웃으면서 헬게이트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불구덩이가 앞에 있어도 웃으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내공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오늘 라방은 끌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겪는 혹은 겪은 어쨌든 인생의 어려움은 절대로 여러분이라는 어떤 그 존재 자체보다 더 크지 않아요. 어려움이 나보다 클 수 없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을 집어삼킨 것 같을 때도 삼킨 게 아니라 삼켜졌다고 느낄 뿐인 거예요. 애초에 삼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과장해서 막 소위 말해 그 괴물의 입 안으로 이제 욕이 아니라 그 괴물의 아가리 안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비집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은 여러분 자신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매몰되지 마시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그 어려움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도권이 어려움이 왔을 때, 자,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거에 맡겨버릴래 하는 식으로 말을 이렇게 달리다가 그 고삐를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실제로 그래요. 제가 언젠가는, 오늘도 뜻하지 않게 저의 가정사를 공유하게 됐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시는 날이 오신다면, 아마 오늘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더 공감이 가실 거고,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삼키려고 했던 어려움은 정말로 큰 어려움들이었고,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페이서스 코리아를 운영하는 핵심적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라방 끝 말미에 정말로 힘드신 분들은 DM 하세요 라고 해요. 정말로 힘드신 분들은 DM 하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지만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다고. 왜냐면 아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오세요. 정말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오십니다. 그분들은 죽기 살기로 와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이신 분들은 오셔야 돼요. 제가 돈 벌고 자시고 다 떠나서 여러분 만나러 가서 이야기하고 3시간, 4시간이고 다 들어드릴 겁니다. 다 들어드려도 모자라요. 고통의 시간이라는 게 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힘든 분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로 끝 한 발자국, 벼랑 끝 한 발자국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저한테 오셔야 돼요. 꼭. 아셨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힘든 분들이 이 라방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셨으면 좋겠고, 페이서스 코리아의 컨텐츠는 컨텐츠는 컨텐츠고,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 브랜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약간 비영리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든 간에 절대로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우리가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여러분 힘들면, 예를 들면 헬게이트가 열리면 이제 페이서스 때문에 이제 손잡고 같이 헬게이트로 들어갈 사람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는 뭔가 여러분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런 목적보다도 정말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진짜 좀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렇게 한 단어를 무겁게 꺼낸 라방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도 사실 정말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특히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 진짜 속사포를 막 와다다다다다다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한 단어가 좀 꾹꾹 이렇게 눌려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아무튼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힘을 잃지 마시고 정말 해결하실 수 있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뒤에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바뀔 수 있어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실은 의심하지 마세요. 네, 희망도 있고요, 어려움도 다 끝날 거고요, 인생도 더 나아질 거고, 경제적 여건도 나아질 거고, 좋은 사람도 붙을 거고,
더 좋은 데로 갈 거고요. 행복한 일도 찾을 거고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